평생을 몸담아온 삶의 터전이 일순간 전쟁터가 돼버렸답니다. 오늘도 시작된 나홀로 추격전. 잠시만요. 영재 씨가 한 여성의 뒤를 급히 따라붙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허탕을 쳤습니다. 그분 같아갖고 항상 좀 이렇게 쫓아가 보는데 맨날 아니에요. 항상 시장에 올 것만 같아갖고 계속 보는데 확실히 아니네요. 허탈하네요. 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 밑에 보면 서랍이 있거든요. 돈하고 같이 넣어놨었던 거죠. 거기서 가져간 거예요, 돈을. 항상 같은 자리에 놓아두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데요. 놀란 마음에 급히 CCTV부터 확인했다는 영재 씨. 그 안엔 황당한 광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재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점포 안으로 들어온 한 여성.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뭔가를 챙기는가 싶더니 CCTV를 등지고서 한참을 들여다보는데요. 여성이 챙긴 건 바로 영재 씨의 현금이었습니다. 자, 이후 여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점포로 빠져나가는데요. 자, 대체 이 여성은 누구고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20년 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개의 개주입니다. 알고 보니 여성의 정체는 시장 개모임의 개주 50대 강 씨였습니다. 개주가 왜 개원의 돈에 손을 댄 걸까요? 그리고 장부에다가 이렇게 돈을 빼가서 자기만의 도장을 이렇게 찍고 그날 이 사람이 왔다 가는 걸 제가 확인을 하는 거죠. 현금이 많이 도는 시장의 특성상 매일 일정 금액의 갯돈을 직접 걷어간다는 개주 강 씨. 자, 그런 그녀를 개원이 영재 씨가 직접 찾아다니고 있었던 건데요. 그 이유는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벌써 한 달째 강 씨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아예 그냥 잠수를 탔어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요. 저기 상인들한테 단체 문자식으로 보냈더라고요. 여기만 피해를 입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사라져버린 강 씨. 한 2,900만 원 피해가 왔어요. 큰딸이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가거든요. 등록금하고 집 대출 받은 거 갚아나가려고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모은 거였거든요. 3월 달에 저는 그거를 타기로 했던 건데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종족을 감춘 강 씨 때문에 속이 타는 건 영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선짜리를 부었는데 지금 현재 현금 들어간 게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매일 새벽같이 시장에 나와 가게 문을 열고 채소를 팔아 모은 피 같은 돈. 잘 보관해 주리라 믿었는데 돈을 잃은 슬픔만큼 배신감도 크답니다. 시장이니까 매일매일 현금을 주니까 은행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매일 이렇게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전체 돈을 피해액이 받으러 상당하겠는데요? 오더라고요. 30년씩 그렇죠. 한 사람들도 있어요. 믿고. 그렇게 했죠. 은행 갈 시간을 아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했던 게 불행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영자 씨. 이 좁아터진 데서 밤을 새가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1,0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요. 애들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팔딱팔딱 뛸 노릇이에요. 아, 또 눈물 나려고 그러네. 눈물 안 보이려고 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뭔가 사정이 있는 거겠지. 그렇게 기다린 게 벌써 한 달째랍니다. 결국 영자 씨가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잡기만 해봐. 가만 안 둬요, 진짜. 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약 50명. 피해액은 무려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황당하네요. 네, 거액을 손에 쥔 강 씨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피해자인 영재 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은 곳, 바로 강 씨의 집입니다. 갯돈이 15억 원이나 돼요. 안에 계세요? 안에 안 계세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강 씨는 집에 없었는데요. 그만 돌아가야 하는 건가 싶던 그때. 어디시죠? 멀리서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MBC 방송에서 나왔는데 혹시 그 선생님이랑 좀 아시는 사이? 관리소인데 누굴 만나요? 그 신고된 변경은 없어서 저희도 모르겠네요. 강 씨가 집을 비운 지 오래라는 관리사무소 측. 그녀를 찾는 이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자, 뭔가 개인적인 사정이라도 생긴 걸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끝내 강 씨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피땀 흘려 번 소중한 갯돈,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사라진 강 씨. 피해자들은 왜 그간 단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던 걸까요? 상냥하고 살갑게 잘해요. 그러니 어른들이 좋아라 하지. 은행 업무 같은 거 돈 좀 잘해달라고 하면 맡기고 막 하니까. 20년간 개주 역할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손과 발이 돼줬다는 강 씨. 의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그분이 상인이었나요 여기? 아니 상인은 아니었고 그분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그렇게 이제 개주였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쁘게 하시고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해보겠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가가지고 이 며느리도 열심히 또 잘하고 그래서 그냥 진짜 나는 의심도 안 했어요. 사실 시장 개 모임은 40년 전부터 존재했답니다. 당시 개주는 강 씨의 시부모였는데요. 20년 넘게 개 모임을 잘 운영하다 은퇴를 하며 며느리인 강 씨에게 개주 자리를 물려준 것으로 알려진 강 씨의 시부모. 수소문 끝에 강 씨의 시어머니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머님이 원래 여기 가락시장에서 일대 개주로 하셨던 건가요? 예, 나는 하고 손 뗐죠. 20년도 더 됐어요. 가가 그렇게 나가서 했어요. 물려준 것이 아니고. 아 그럼 물려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는 이제 하고 손 떼어버렸는데 그렇게 가가 했어요. 차를 혼자 할지 멀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일이 터져갖고.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소문일 뿐이라는데요. 강 씨에게 개주 자리를 물려준 적이 없답니다. 그 며느리랑은 연락은 아예 안 되세요? 네. 안 받아요 전화. 그래도 일 터지고 보다 그래서 전화를 좀 해보고 행방을 해도 전혀 모르세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아들한테도 연락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소리 들은 게 속이 상하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떼봐서 내가 심정들을 알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개 잘하고 손 뗐습니다. 끊으시오. 자, 그렇다면 지금 강 씨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강 씨가 마지막으로 시장에 다녀갔던 그 시기, 그녀를 목격한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강 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중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사실은 집주인 때문에 왔는데 지금 팔려고 해요. 언제쯤 와서 뭐 올해는 안 됐어요. 한 달은 안 됐어요. 11월 중순. 네, 그쯤 되고. 지난달 중순쯤 살던 집을 급히 내놨다는 강 씨. 그런데 그 시기가 어쩐지 조금 묘합니다. 게다가 집을 내놓은 이유도 뜻밖이었는데요. 어디 뭐 빚 갚아야 되는 뭐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 아 빚을 갚아야 된다고? 뭐가 급한 모양이더라고.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그런데 그녀의 이런 이상 신호를 미리 알아차린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희은 씨. 제가 피해를 본 금액이 정확하게 7,530만 원입니다. 개를 한 개를 든 게 아니시나요? 삼촌이 2개, 한 개는 5천만 원. 강 씨와 개를 3개나 같이 했을 정도로 인연이 깊고 그만큼 피해도 크답니다. 사실 강 씨를 의심하려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던 일도 있었다는데요. 개주가 몇천 단위를 사적으로 빌려가고 완전 계획적인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주변에 목돈으로 빌려가는 것. 그 돈도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사태가 불거지기 약 3개월 전 주변에 거액의 돈을 빌리고 다녔다는 강 씨.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돈을 빌린 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답니다. 자, 게다가 한두 달 전에 결혼하고 미국으로인가 어디론가 이민 보냈어요. 결혼을 딱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잡혀가고 먹고 튀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 잠적하기 한 달 전 아들의 결혼식까지 치른 강 씨. 당시 청첩장을 받아 축의금까지 했던 피해자들은 예.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든 게 강 씨의 계획이었던 것 야. 같다며 씁쓸해하고 있었습니다. 축의금도 작정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저 혼자 우선 무조건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제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고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결국 강 씨를 경찰에 집단 고소한 피해자들. 자, 그런데
수사건이 되면 피고소인은 이 건이 되어서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중이고 출국 금지 상태고 피의자 변호인 선임돼가지고 선임기에 들어온 상태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잠적한 줄만 알았던 강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어디에 20년 있긴 동안 있네요. 믿어왔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양심을 버리고 도망가면 가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잃어버린 돈의 한 번, 깨져버린 믿음의 한 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 자, 문제는 이런 갯돈 사기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모임의 특성 때문인데요. 금융권이라든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내 돈이 얼마 들어가 있고 이자가 얼마 붙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그곳에서 입출금이 가능하잖아요. 개 모임이라고 하는 건 블라인드 형태죠. 개주가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으면 개주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마음 먹고 사기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리스크나 위험이 있는 게 개 모임이에요.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이었기에 믿고 맡길 수 있었다는 피해자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고 용서를 구할 시간 말입니다. 피해액이 무려 1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로부터 강 씨까지 무려 40년 정도 이어져온 계모임이니까 상인들은 더욱더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게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모은 돈이잖아요. 돌려받을 길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계모임의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계주가 점포를 다니면서 일일이 현금을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부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 현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점포를 다녀갔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현금을 얼마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아무리 가깝고 또 오래 본 사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갯돈은 가급적이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남기고요. 또 주기적으로 갯돈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자금의 형태가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